지금 내가 하는 오정법이라고 그러는 거는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뭐 밥 먹는 거 밥 제대로 먹어라. 뭐 움직이기 운동 제대로 하라. 뭐 잠 잘 자라. 숨 잘 쉬어라. 마음 제대로 써. 너무나 상식적이지. 그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걸 상품화해서 그런 지적 상품을 파느냐 하는 게 이건데 그걸로 수익성 있게 뭘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우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강의를 들어오는 사람이 우선 궁금하고 상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근데 그걸 또 참 좋다. 써먹으려고 그러면 전문성이 생겨야 되니까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그땐 진짜로 깊이 있는 전문가 과정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본인을 위해서 궁금하거나 알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하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키워야 되니까 전문가 과정이 또 그건 뭐 몇 주 또는 상당히 오랜 시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분야별로 갈라지고 그럼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식사의 전문가가 생기고 운동의 전문가가 생기고 심리의 전문가가 생기니까 또 그 과정도 생기고 그 세부 분야가 생기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난 내가 권유하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전문가가 생겨서 나중에 독립적으로 이거를 이용한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이 전문 지도자가 생겼다. 그럼 따로 자기 샵을 만들어 센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그럼 거기서 이 어떤 거 하나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한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모델이 뭐 아시는 분도 잘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미국에 드럭스토어라는 게 있는데 드럭스토어가 약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약국은 약만 팔질 않잖아. 꼭 우리의 이제 이마트와 비슷해. 약국이 한쪽 구석에 여기에 약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나머지 이거는 이마트야. 그러니까 다 드럭스토어 그랬지만 약국이지만 나머지는 공간으로 치면은 약국은 10%밖에 안 돼. 90%는 이게 마트야. 근데 드럭스토어이기 때문에 꼬여들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비즈니스거든.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약사들이 앉아서 하지 우리나라처럼 약만 냉큼 파는 데가 없거든요. 미국은 전부 드럭스토어 그러면 그 마트를 말하는 것처럼 그처럼 우리는 뭘 하나 무슨 상담소 해놓고서는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웰너스 센터 하면은 주로 뭐 운동 치료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한 건강식품도 건강기기도 또는 딴 것도 쫙 이렇게 마트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걸 이런 면허증을 따거나 자격증을 얻으면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작게 크게 또 여러 개 할 수도 있는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 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하여간 차별화가 돼야 되고 딴 데와 다른 뭐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성이 있어야 돼. 뭐가 거기 그러면 뭐가 여기 다 있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가지고 꼬여들지 않아. 그 다음에 차별화가 돼야 되고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비슷하더라도 우수해야 돼. 그 다음에 차별성, 우수성, 그 다음에 특수성이 있어야만 되지. 비슷한 거 해가지고 딴 데 다 하는데 여기만 꼬여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뭔가 본질적으로 특수성 같은 거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니까 잘 살리면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 차별화가 되고 특수성이 생기고 그리고 우수성이 있는 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요 명칭에 있는 그대로일 거야. 자연치유라는 그 자연, 치유, 관광, 포럼은 뭐 이제 교육에다 붙이면 되고, 이 관광은 이 투어리즘, 거기다 연계하면 되고, 치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리티가, 우리가 통합의학, 대체의학에는 400가지가 넘는 치료법이 있는데, 그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다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개념을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차별성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생각은 어디 이미 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하거나 따라하거나 배우려고 그러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뭐가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새로 뭘 독창적으로 하지, 어디 가서 보고 어디 하는 걸 따라하고 어디 하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런 뭐 차별성이 뭐 이런 거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난 오히려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거의 요점은 간단해요. 이렇게 전일 우리가 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오정법을 하는데, 우선 내가 결론 짓는 요점은 전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이러한 뭐 의사를 하든 치료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배경이 나는 전일 사상으로 무장되는 게 첫째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뭐 센터를 하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특수성이야. 전일 사상이 뭔데 그거를 무장되느냐 하는 게 무슨 특수성이고,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야 뭘 해도 이게 차별화가 되고 또 뭔가 내 생각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성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난 믿고, 또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는 걸 우리가 앞서간다는, 따라가고 만들고 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전일 사상. 그 때문에 나는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전일 사상이 뭐 말라 빠진 거냐. 전일 사상에 대한 거 얘기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오정법이라는 게 뭐 흔히 숨 쉬는데 무슨 뭘 치료한다는 거냐, 움직이는 거 뭐 이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건가 하는 거, 그냥 내 생각을 좀 이렇게 시간 되는 데까지 그림 나오는 대로 좀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첫째 슬라이드는 아닌데, 이건가? 이게 맞네. 옆에서 잘 안 보여서. 이게 내 풀 코스 강의예요. 내용이. 이게 항상 이 세트야. 근데 이거를 30분 해달라고 그래도 이거를 압축하는 거고, 6시간 해달라고 해도 이거 압축하는 거고, 1시간 해달라도 이거를 압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항상 여기서부터 이 내용이 이제는 이 의학이나 건강이나 뭐 질병에 대한 이런 패러다임이 이제는 새로워야 된다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전일이라는 사상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뚜렷이 하자 하는 뜻에서 그걸 강조하고, 이게 다 1시간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제목을 1시간씩 소모하는 거야. 자연이면 자연 1시간. 그러면 의학 그러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에 바로 서양의학, 동양의학, 뭐 대체의학, 통합의학, 전일의학, 도대체 무언가 그런 그 의학에 대한 그 차이점이 뭔가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하고, 그 다음에 오종,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도 내가 리뷰한 슬라이드인데, 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거에. 우선 이런 생각부터,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우주에 대해서, 뭐 천문학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 알아. 옛날에 땅이 평평하고 저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낭떠러지가 있나? 저 끝에 가면 뭐가 있나? 그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뜨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 뭐 지구가 해를 돈다면 해가 지구가 둥그렇다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던 시절에, 그때 뭐 철학자들 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왜 똑같아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지구가 돈다고 잡아 죽이고 그러던, 그도 얼마 전 얘기고, 옛날에 벌써 몇천 년 전에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 그 사람들이 보는 이 세계는 저쪽 땅끝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하고 지금의 생각하는 거 뭐 왜 같아야 되냐고, 왜 자꾸 그 옛날 사람 그 생각들을 자꾸 뒤집어가지고 위대한 뭐 가르침이고 이래야 되냐고 지금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지는 별에서 쭉 해가지고 거기에는 철분이 제일 많다, 뭐 탕수전이 많다, 그까지 재고 그 별의 온도까지 재고 이런 세상인데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되고, 그거하고 옛날에 땅에 대한 것도 모르는 세대라고 이렇게 다르고, 이 패러다임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주는 우선 첫째가 우주는 살아있다.
나는 우리 전일이랑 사상적인 기본이 우주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걸 믿고 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믿어. 이게 무슨 다 죽어 빠진 다 바위덩어리가 아니고 우주는 살아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절대 생명 그것이 바로 우주다. 이제 그렇게 그 전제기 우주는 살아있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별에서 생겼다 없어졌다면서 생겨난 수소로부터 헬륨으로 리튬으로 해서 그 핵 융합과 분해를 되풀이하면서 별이 생겼다 죽었다 하면서 자꾸 생겨났거든. 수소부터. 그다음 상당히 무거운 철불까지 원소까지 갔다가 그 다음엔 더 무거운 거로 해서 이제 유라늄까지 이제 가서 지금은 뭐 108개까지가 자연적으로 이제 생긴 거 이게 발견한 거지만 인공적으로도 또 한 열 몇 개를 더 발견해서 지금은 한 18비다, 9비다 이러는 거지만 그게 전부가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게 별이라고 하는 모든 게 그 100몇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날아와서 뭐 45억 년 전에 지구 태양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28개 원소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 저 멀린 별의 성분이나 나나 다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거기에 서로 에너지 교류가 되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그런 때가 됐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잖아요. 이 별이나 갤럭시나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세포는 갤럭시야. 하나의 갤럭시 그 2천억 개나 되는 우리 태양이 2천억 개나 들어있는 갤럭시가 하나의 세포야. 그런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도 지금 3천억 이게 갤럭시가 그렇게 많은데 빛보다도 더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측정도 안 되고 그런 것이 또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주의 덩어리 속에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세포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결국 가장 기본으로 에너지 단위라는 빛을 그래서 우리의 갤럭시는 기본 에너지 단위로 빛 가지고 거리도 계산하고 에너지도 계산하고 뭐 E equals 뭐 MC 제로 더블 하면서 이렇게 우리 갤럭시라고 하는 세포 안에서의 에너지 가지고 하고 거리도 재고 이러는 거지 그 바깥에 나가면 또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쪼개고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원자 똑같은 거로 이렇게 그 생기면 메커니즘이 똑같은데 그 원자 자체도 그 다음에 퀀텀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또 큰 우주가 또 그 안에 우주가 있단 마이크로 그거는 거기에 단위는 또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궤도를 도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로 돌다 보니까 구름처럼 뿌옇게 구름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핵을 중심한 전자가 그냥 클라우드다 그러지 궤도를 얘기를 안 하거든. 우리 그런 거 숫자를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요 우주의 세포에 해당되는 그냥 갤럭시 안에서 결국 요 갤럭시의 지름이 10만 광년인데 그 중심까지는 4만 5천 한 5만 광년밖에 안 되는데 뭐 너무나 작은 단위지만 그러나 빛 가지고 이제는 또 우리의 기본 단위와 에너지를 삼고 하는 거 그게 또 이제는 우리 의학에도 적용되고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빛 그게 서로가 이제 교환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빛의 에너지가 아니면 그런 게 설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그 새떼나 물고기들이 하나의 살은 짐승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그런 그 바이오포톤에 공유하는 에너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는 측정이 되고 바이오포톤이 측정이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의학에 응용을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이런 그런 기기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학은 그런 우주적인 차원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잔다 뭐 한다 하는 것도 이 우주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해야 건강하고 안 하면 또 건강 나빠지고 하는 거 그런 조그만 이런 뭐 지구의 리듬, 달의 리듬 뭐 이게 다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실생활에 뭐 밤낮을 바뀌는 거에 우리 응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듬 때문에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리듬에 따라서 하루에 몇 번 변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코티솔 같은 게 아침에 한번 쫙 커브로 다가 쭉 내려갔다가요. 저녁 6시간 또 쫙 올라다가 내려가. 그게 저절로 우리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피 딱 뽑아가지고 아 이거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 알려면 하루에 4번을 보통 재한다고. 재서 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정상하고 비교해서 높다 낮다 알기 때문에 그게 이 자연의 해와 달의 리듬에 따라서 막 변하고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확한 생리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의학의 패러다임에는 우주적인 거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일부만 얘기했지 지금 이렇게 우주나 그런 거하고 연계된 거를 말하자면 뭐 아직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이제 예를 들면 한 제목 그러면 1시간씩 해야 되는 거는 그럼 하나하나 예를 들면 다 우리하고 관계가 되는 거고 지금 또 우주인들이 자꾸 날라오고 우리나라도 지금 달에 사람 보내려고 그러고 지금 또 화성까지 막 띄우고 이제 그러는 반에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그 의학에 특히 우리는 뭐 의료 관광인데 우리 관광을 또 달로 할지 화성으로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주적이라는 거하고 진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는요. 뭐 그것도 그래. 사람이 언제 생겼는지 극히 최근이잖아요. 이 지구 위에 손이 없었어요. 지구 위에 손이 없었어. 그러니까 전부 발만 있었지. 그러다 겨우 한 50만 년 전에 가끔 일어나는 그런 동물이 있으면서 그래도 잠깐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게 손처럼 쓰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50만 년 전에 그래도 손은 생겼다 그럴 수 있는데 진짜로 완전한 손이 생기고 서서 걸어 다니는 거는 한 25만 년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게 그 진화상으로 손이 생긴 건 50만 년. 그 다음에 일어서서 다니는 호모 이렉투스가 한 25만 년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 지능이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인데. 아니, 사피엔스가 호모 이렉투스인데. 그러다가 지능이 그래도 우리랑 비슷한 정도로 뇌가 그래도 한 1400cc 정도까지 된 거는 그럼 불과 몇만 년 안 돼요. 극히 최근이야.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능이 있는 건데 지금이 다시 또 진화 단계 왔잖아요. 지금 이미 진화 단계에 진입을 했어. 지금이 뭔지 아세요? 이제 호모 스피리투스야. 이제 호모 스피리투스가 준비 안 되면요. 다 도태돼.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는 그냥 지금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었으면 살아남지 못했고, 이제 앞으로는 호모 스피리투스가 아니면 이 세상에 못 살아요.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간은 다 도태돼. 지금 그런 진화 단계에 왔잖아요. 호모 스피리투스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 그런 진화 단계 지금 현재 우리 거기 와 있다는 거.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아세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때 모래 언덕이야. 저쪽 노스캐롤라이나는 모래 언덕에서 라이트 형제가 무 하고 날아가서 한 98m 날아가다 착륙을 한 게 아니라 꿇어박았는데, 그게 그래도 인간이 날아간 최고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한 100년 조금 넘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들부들 글라드에서 날아가다 떨어진 게 최초 비행인데, 그 후로 60년대에 암스트롱이 달에까지 날아가서 비행기는 고사하고 그 60년 동안에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달까지 갔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인간들이 만든 게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잖아. 봐야죠. 1호, 2호가 지금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정도로 100년 기간 동안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 인간의 뇌의 그런 발달이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지금도 이게 발달이 되면서 이제는 호모 스피리트 시대에 접어들었고 지금 진화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당히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우리 인간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육신 말고 비육신적인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생명장 같은 것이 많이 연구되지만 그 라이프 필드, 그러니까 자석이 있으면 주위에 자장이 있는 그런 거죠. 라이프 필드인데 그냥 그런 게 있다 이거 말하는데 지금은 연구해 보니까 이 라이프 필드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의 그런, 심지어 우리의 기억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게 뇌가 아니고 거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뇌가 리트리브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기억이나 이거는 그런 생명장에 저장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모든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딴 데 저장된 걸 핸드폰이 연결시켜서 그 정보를 끌어오는 거지,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가 그림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 그것처럼 우리 뇌는 바깥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디스플레이 하는 역할이 뇌지, 뇌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내가 강의 때 얘기했지만 그 닥터 펍 이런 분이 연구한 거는 DNA 가지고 연구했을 때 DNA 주위에 그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걸 사진으로 찍는 방법이 있는데 했거든. 했는데 놀라운 게 DNA 분자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돌던 에너지의 그 필드가 이걸 제거했는데도 그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계속 연구했는데 그 현상이 생겨. DNA 가지고 이 인프라레드 빔으로 이렇게 하면은 DNA 분자는 여기 있고 영상이 뜨는 게 저기 뜨는데 이걸 치워도 영상이 남아있어요. 이 스크린에.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붙일 수가 없으니까 이름을 그냥 Ghost DNA라고 붙여서 연구를 하거든. 근데 이게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면에서 관심 가진 학자들이 조금 설명을 비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필드도 육신이 있고 옆에 그 생명장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그러면 잠시 분리된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의 기억의 덩어리, 의식의 덩어리가 여기 있고 육신은 여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상에서 닥터들이 보는 것 중에 카타토니아가 그렇잖아. 그 환자들은 어망하니 이러고서 살아있는데 완전히 밀랍이야. 그래서 그런 환자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이러고 있어. 대답도 없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을 카타토니아라고 그래요. 그걸 스키조프레니아 일부로 생각하는데 인도에서는 영혼이 어디 떠나 있다. 돌아온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언제 그랬는 듯이 멀쩡해지거든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거하고 연결시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잠시 분리됐다가 다시 연결되는 그런 현상은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쪽으로도 연결 방향이니까 우리 의학에서도 이제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이런 그런 견해도 포함시켜서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성질에 대한 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질이 참 중요한 게 이걸 딴 게 하나로 생각하잖아. 성질, characteristics. 그러면 끝이야, 영어로는. 근데 성과 질이 구별이 안 되는데 이걸 특별히 구별해서 쓰는 게 우리나라인데요. 한문권이 중국도 아니야. 사실 있지만 그 깊이 안 다뤄.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각하게 성질을 다뤄. 성과 질이 다른데, 이건 속성이고 이건 물질이고, 근데 이거는 메테리얼리스틱한 물질적이고, 이거는 이 속성이야, 속성. 그러니까, 그래서 의학이 우리가 제일 강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진짜 한의학이 사실은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강하게 존재해요. 뭐를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의과 대학의 수, 한의사의 수, 의사 대비 또는 인구 대비, 우리나라가 세계 넘버원이야. 제일 강해. 그리고 이런 철학이나 이런 그것이 깊이 뿌리박은 건 우리야. 중국처럼 이 장개석 정권들 이런 데 한의학을 없애버렸었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중단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정책적으로 키워온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의학이 제일 깊이 그냥 뿌리박고 있고 연속되는 거는 우리 한의학인데, 한의학은 성을 중심으로,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식의 바탕이 이루어진 거고, 서양의학은 질을 바탕으로. 그래서 반쪽 의학이야. 서양의학은
그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에비던스는 물질적인 베이스, 물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건 병도 아니고 나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는 게 서양이고 과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동양의학은 성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의학이 그래. 이 질적인 의학에서는요. 기가 없고 경락이 없어. 근데 또 이 성만 하는 거기는 그 중요한 뇌가 없고 12장부 중에 뇌가 안 들어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유가 있어. 그래서 또 이 한의학에서는 예를 들면 삼초 이게 뭐야? 심포 이게 뭐야? 뇌는 없어. 뭐 이게 한의학에서고. 근데 이제 이 동양의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기라든가 경락이 또 서양의학에는 없어. 해박적으로 없으니까 무시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그러나 진로 바탕으로 한 거는 모든 시스템이 물질적인 무슨 장기나 무슨 계통되고 여기는 성으로 12장부를 통해서 그런 기의 순환부 하면서 하는 분 거기에 심포도 있어야 되고 삼초도 있어야 되고 뇌는 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모든 걸 코디네이션 하는 거지 12장부 같은 대등한 장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같은 장기를 놓고도 서양의학에서는 질적으로 커졌다, 적어졌다, 터졌다, 막혔다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봐야 되고. 근데 한의학에서는 실하다, 허하다, 냉성이다, 한성이다, 성을 얘기한단 말이지. 이게 같은 건데 하나는 질을 얘기하고 하나는 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통합의학은 둘 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게 통합의학은 둘 다를 하니까 아무런 모순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한 거고 특히 우리가 제일 강점이 있으니까 우리의 의학 이런 데서도 이게 많이 활용도 돼야 되고 응용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이란 얘기죠. 이 성을. 나는 이제 세계 의학을 새로이 창출해서 세계를 리드할 때 난 한의학이 난 우리나라의 하나의 보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이용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에 없는 새로운 세계 의학 그게 창출돼 가지고 세계를 리드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건강에 대한 것도요. 건강 아니면 병인데 중간에 건강도 아니고 병도 아닌 불건강, 아건강, 미병 상태가 있잖아. 여기가. 그런데 우리 이 의료관광 이 포럼에서 뭘 한다 하는 것이 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 이런 개념이 우리가 지금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건강과 불건강과 질병이 있는데 질병에 대한 거는 치료를 해주고 받을 수 있는 타동사예요. 치료를 받는다. 치료를 해준다. 그래서 치료라는 것을 하고 받고 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근데 치유는 그건 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치유는 자연적으로 낫는 거고 의사도 못하고 약도 아무것도 안 자연이 낫는 거지 의사는 갈라진 틈이 난 조직을 깨끗이 해서 부채만 놔두는 끝이지 거기서 살이 묻어나서 다시 그대로 그 금도 그대로고 이 머리 감아도 그대로고 피부 그것도 그대로 다시 돋아나는 건 아무도 못해. 자연이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유는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피동사예요. 치유는. 그 때문에 치유사 이런 말이 틀린 거고 치유해준다 치유센터 다 잘못된 거야 그거. 치유는 피동사예요.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것.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건 자동사야. 먹어줘야 되고 자야 되고 숨을 쉬어줘야 되고 움직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정법을 하는 거는 요걸 제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불건강, 미건강, 미병 상태를 그 생활 습관으로
잘 다스려줌으로써 이게 이리로 가는 걸 막아줘. 병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이것이 항상 웰스를 향해서 이쪽으로 가도록 이쪽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미병을 다스리는 수단으로서의 오정법이 의미가 있다는 것. 사실은 내 요점은 바로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는 다룰 때에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를 다뤄주는 이런 틀,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정신. 왜냐면 우리 생각이 병 중심일 때는 내 타겟이 병이 돼요. 그러나 사람을 중심할 때는 내가 치료하고 다스리는 게 사람이 된다는 그 대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전일 사상은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한 건데 이거예요. 우선 경천애인 사상이 우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을 숭배하는 그런 경천애인. 그다음에 이제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땅과 몸을 하나다. 우리나라 뭐 신토불이 그게 바로 지구사랑, 땅사랑. 우리 몸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야. 땅사랑이 신토불이고. 그 다음에 인간 전체를 하나의 종이고, 이 하나의 우리가, 하긴 지구 전체를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인데, 그 인간 전체를 한 덩어리에 놓고 인류를 사랑해야 되는 홍익인간. 그 다음에 생명을 가치의 최고적 정점에 놓는 생명 경외 사상. Reverence for life. 그러니까 이제 생명 경외, veneratio vitae, vitae vital civitan. 그래서 그 우주가 생명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은 모든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양에도 그래서 기 중에 기본 에너지가 기인데 생기라는 건 생명의 기를 말하죠. 그래서 플란서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베르그송 같은 사람이 한 얘기 이제 엘랑 비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 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학 용어는 아니야. 쓰는 말을 이제 그 베르그송이 제일 먼저 그걸 철학에다 연결시켜서 사용을 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하면 문자 그대로 생기야. 그걸 엘랑 비탈이라고 하는 말로 쓴 거고. 그래서 이 기 중에 생기, 하늘에는 건 천기, 지기, 사람은 인기, 생물체 생명인 건 생기, 불에서 물기, 불기, 뭐 이런 기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루는 그래서 생명이 이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가 주장한 그런 reverence for life, 생명경외, veneratio vitae.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면에서 생명경외 사상이 결여돼 있어. 심지어 종교에서도 생명경외 사상이 결여돼 있어. 종교가 다르면 막 죽여. 생명을 경외해야 되는데 종교 다른다고 죽여. 의사들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생명이 아니라 병 중심이니까 병 치료하고 수술 잘하고 이것만 하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정점에다 놓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생명 경외를 정점에 두고 생명 경외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 밸류에다 놓고 그 경배하는 그런 사상이 지금 이 지구를 살리는 인간의 사상 중에 참 중요한 게 생명 경외 사상이고, 그 다음에는 이 악명세계,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 진리를 쫓는 세계, 악명세계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걸로 모든 걸 구슬을 꿰는 그 실 역할이라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 자기 건강, 자기 생명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4D의 시대라고 그러잖아. DNA, 디지털, 디자인,
디비니티 영성. 근데 거기 전부 그래서 이걸 이 다 꿰매는 것이 바로 자신의 DNA의 건강이거든. 그래서 의가 세계를 하나로 관찰시킨다. 그래서 의세 일관 이 6개의 그 관점이 바로 우리 전일의학의 철학인데 그러면 그게 하늘 사랑, 땅 사랑, 인간 사랑, 생명 사랑, 진리 사랑, 내 사랑. 이제 그게 바로 내가 깔려 있으면 나의 이런 심신의 모든 것이 그런 거하고 그런 진리와 하늘 땅과 모든 거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로 이렇게 공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한 상태가 된 나는 이 자연의 치유력은 저절로 다 낫게 되는 그 자연 치유력이니까 바로 그렇게 그와 공명, 공감 이렇게 합일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나 자신의 치유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럼 자연의 에너지와 자연의 모든 리듬과 자연의 진리하고 나하고가 일치되고 공명하고 그러면 내 자신의 자연 치유력이 맥시마이즈 극대화되니까 그 모든 병이 낫고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제 바로 이게 전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건강 유지다. 이제 이게 바로 전일 사상을 위한 바탕으로 한 이제 건강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활동이 생활이니까 생명 활동을 이렇게 쪼개서 얘기한 이 5가지를 제대로 그걸 하나라도 빼면 생명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를 생기를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돈 그러면 이게 돈 자체는 종이조각에 그림 그린 거잖아. 근데 그게 뭐야? 그냥 종이조각에 그린 그림인데 그러나 그걸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있어 구매력이. 그래서 그 돈이 가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뭘 시금치를 먹고 사과를 먹고 뭘 바나나를 먹어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생기 그 기를 우리가 흡수하는 데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를 어떻게 내가 흡수하고 어떻게 축적을 하고 어떻게 순환을 하고 어떻게 그걸 다른 형태의 에너지화해서 정화시켜서 내보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생활 습관 이 5가지인데 그거를 제대로 해야 그 소위 항상성을 파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건 바로 뭐냐?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하다 보면 상당히 하나하나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까 뭐 정량이라고 하는 것도 나는 그 전에 뭐 그런 거 토의했을 때 그 말도 괜찮다 했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정식을 고집하고 싶은 이유는 그 오정의 모든 것이 그냥 행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먹는 행위, 숨 쉬는 행위, 자는 행위 이제 그 모두가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영양이라고 하는 그거 중심으로 하는 건 맞지만 이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행위로 5가지를 하려면 다시 이렇게 행위로 해줘야 되니까 먹는 행위로 먹을 식자로 하는 게 단지 차별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는 한문으로 하면 숨 쉬는 게 또 숨 쉴 식자니까 이렇게 혼동되니까 이제 좀 바꾸는 어떠냐 해서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지만 역시 그냥 행위면 행위로 다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right eating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가지고 2시간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지금 2시간짜리를 한 슬라이드로 다 해버렸고 이제 끝에 마지막 슬라이드 가서 결국 우리 이런 오정법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냐 하는 걸 하면서 끝낼게. 슬라이드 엄청 많아고 다 이거를 지금 정리된 거야 이제 하나로. 자, 우리가 오정법 해가지고 결국 기사 오정법을 했더니 모든 게 정상이다. 그럼 그게 뭐야? 뭐로 이렇게 되냐? 바로 그럴 때 이거야. 그냥 딴 거 없어. 이제 이렇게 오정법을 제대로 했더니 내가 정말 건강하다.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야. 잘 먹어야 돼. 잘 먹으면 돼. 그 사람이 무슨 입맛이 없어서 뭐 배탈이 나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먹는다. 요새 식욕적으로 잘 먹어요. 그래야 되나. 그 몸이 어디 결선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 뭐 삐뚤어지고 어디 뭐 쩔뚝거리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돼요. 몸이 튼튼하면 돼. 간단해.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있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이런 거.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이제 되는 거야. 이게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머리가 띵하고 뭐 어질어질하고 무슨 정신이 없고 뭐 밤낮 뭐 이러면 그것도 건강해. 난 정신이 맑아. 한마디로. 그럼 정신이 맑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뒤로 뭐 믿는 게 있어야 돼. 믿는 구석이, 너 믿는 구석이,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 믿는 구석이 결국 자기밖에 안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튼튼하고 자기를 얼마나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형편없을 수도 있고 그 튼튼한 걸 믿으면 엄청 튼튼할 건데 그 믿는 게 없으면 믿는 구석이 없는 것만큼 허약한 거예요. 그게 결국 믿는 게 뭔지 믿는 구석이 누구냐.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믿는다면 좋아. 그러나 실제로 그럴 수 있냐? 뭐 그렇다면 좋죠. 그러나 하여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 그 다음에 이 자신감이 그것도 또 제자리에 있어야 돼. 자신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 전일의학 철학이요. 자신이라는 걸 자신해야 된다는 게 궁극적이야. 자기가 신이야. 그걸 믿어야 돼, 자신.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궁극적이야.